자,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프랑스의 국가입니다. 이 국가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만들어졌고요. 라 마르세예즈라는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가사가 무시무시해요. 왜냐면 혁명군이 그 왕정군을 막 무찌르고 막 싸우고 하는 가사 봐봐요. 프랑스의 군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이 나오면은 그 프랑스 대표팀에 꼭 몇 명은 국가 부를 때 딱 합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흑인 계열, 프랑스인인데 흑인인 사람들, 뭐 이제 모로코에서 뭐 이민 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프랑스가 이민자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노래 부를 때 국가를 거부해요.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의 국가는 프랑스 대혁명 때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는 그런 노래인데 정작 프랑스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식민지 출신이 사람들은 이 국가를 들으면서 되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프랑스라는 나라들은 자기는 뭐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정작 아직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다니.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또 제가 그때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핵 보유국이죠. 핵 보유국이고 유엔 상임 그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이고요.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핵탄두를 대륙 너머로 날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핵 잠수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대부분은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만듭니다. 아니 왜? 이미 미국이 맨하탄 프로젝트로 40년대에 다 그거 만들어 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실전 배치까지 했었는데 근데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만들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맨하탄 프로젝트는 이제 급조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었죠.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 미국의 이름이 뭐였죠? 그 오펜하이머를 이제 수장으로 해서 각국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해서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때 영국의 과학자, 프랑스의 과학자 또는 이제 숨어있던 이제 유대계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핵무기의 엄청 원자폭탄의 강력함을 모두가 보았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단 2발의 원자폭탄에 일본 천황은 두 손 2발 다 들었죠. 저항할 수가 없어. 엄청난 무기, 엄청난 위력, 저렇게 엄청난 무기, 저거 완전 꿀. 미국이 꿀을 빨았죠. 영국이 그럽니다. 미국님, 그 꿀 같이 빱시다. 요즘 티모가 대세라면서요. 그러자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너님 티모 벤이요. 티모는 저만 픽하겠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줘요. 심지어 그냥 안 주는 게 아니라 미국 국회에서 아예 법을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 기술은 우리나라의 아주 핵심 기술이므로 이거를 유출하면은 국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이게 그 유명한 맥마흔 법입니다. 영국이랑 프랑스는 벙찌입니다. 당연히 영국도 과학자 보내줬고요. 프랑스도 과학자 보내주고 같이 분명히 공동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도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주는 거야. 영국은 결국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자기 나라의 과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걔네들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영국이 또 그나마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독일의 그 침공에서 그나마 안전했던 나라예요. 섬나라였으니까요. 항공기 폭격을 받고 전함의 폭격을 받았을지언정 육군이 상륙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나마 산업시설이 기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후 경제를 부활하는 데 있어서 유럽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역할을 해줬고, 그를 인정한 미국은 결국 맥마흔법을 일부 수정해서 영국에 한해서는 우리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영국은 뒤늦게나마 그래도 핵을 만듭니다. 미국의 기술을 일부 받아가지고. 하지만 프랑스는 얘기가 좀 달랐어요.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국의 과학자들은 그래도 좀 핵심적인 임무를 했었어요. 근데 프랑스는 어땠습니까?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독일이 제일 먼저 쳐들어온 데가 프랑스입니다. 바로 옆이니까요. 일단 쓸리고 시작했죠. 프랑스의 모든 농장은 약탈을 당하고 교역소가 약탈당하고 파리의 인구는 반토막이 납니다.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있고 인구도 절반인 반토막이 난 상태에 프랑스의 과학자들은, 그나마 살아남은 과학자들은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시다바리 역할만 좀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돌아와도 그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미국도 딱 알고 있는 거죠. 영국의 과학자는 그래도 뭔가 알고 있으니까 쟤들이 만들긴 만들 수 있어. 뭐 괜히 저거 뭐 회방 났다가 또 이렇게 뭐라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쟤는 봐준다. 게다가 앵글로 섹슨계잖아요. 미국과 영국은 사실 한민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뿌리가 영국이니까. 프랑스는 하지만 쟤들은 기술 없어. 쟤들은 이미 국토도 다 망했고 예전에 그 유럽의 초강대국 프랑스가 아니야. 너님은 이제 나나 영국이랑 같이 이렇게 같은 레벨에 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너는 원딜 잡지 말고 그냥 서포트를 해라. 딱 격을 나눈 거예요. 미국, 영국은 좋아요. 우리는 핵기술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격이 달라. 너네는 안 돼. 그러자 프랑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년의 프랑스는 유럽의 최강대국이었어요. 전통의 강대국.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서유럽의 패권자죠. 언제나 유사이래. 영국은 사실 변방의 섬나라였고 프랑스야말로 사실 유럽의 초강대국으로서 역사와 전통과 유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2차 대전에서 독일한테 한번 밟혔다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프랑스 국민들은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공산당이고, 프랑스에는 공산당이 있어요. 프랑스의 모든 그 정당들이 우리도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모든 국민들이 우리도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완전 그거 100% 공감. 이거 핵무기 안 만들면은 그 탄핵될 분위기예요.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샤를 드골 대통령입니다. 샤를 드골은 원래 정치인이 아니고 장군 출신이에요. 누구보다 핵무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드골 대통령은 좋다. 미국이 우리한테 기술을 안 줘? 영국 너네도 모른 척해?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겠어. 근데 영토가 이미 피폐해져 있죠. 독일이 한번 쓸고 갔으니까. 돈이 없어요. 어떤 짓을 하냐면은 서독, 전쟁을 일으켰던 서독에게 비밀리에 떡밥을 던집니다. 야, 서독, 우리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너네 독일의 과학력은 세계 제일이잖아. 우리한테 돈이랑 과학자 좀 밀어줘봐. 너네는 전범 국가라서 못 만들잖아. 어차피 우리가 만든 다음에 그거 살짝 우리가 나중에 기술 이전해 줄게. 독일은, 서독은 당연히 콜 하죠. 근데 거의 될 뻔했어요. 거의 될 뻔했다가 프랑스에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독일이랑 그거 하는 건 아니지 라고 해서 그거 탁 잘라버리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만들겠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영국이 그때 핵무기 굴릴 때
국방 예산의 5%를 핵무기를 굴리는 데 썼어요. 근데 프랑스는 국방 예산의 30%를 꼬라박습니다. 핵무기 만드는데 그냥 꼬라박았어요. 그냥 꼬라박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꼬라박아요. 경제가 무너지고 뭐 국민들이 굶어 죽어도 우리는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심지어 프랑스 국민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북한급이라고. 예, 북한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만 북한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북한은 지도자 일부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거고, 프랑스는 모든 국민이 위대한 프랑스를 외치면서 과거의 영광을 찾아오려면은 핵무기가 있어야 되라는 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했던 거예요. 미국이 봅니다. 어라? 저놈들 봐라? 저거 진짜 하겠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랑 영국이랑 캐나다가 담합을 해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우라늄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발견된 우라늄의 대부분은 미국에 있었어요. 캐나다에 있었고요. 우리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은 우라늄을 외부에 팔지 않겠어. 자기들끼리 딱 단합을 해요. 프랑스에는 팔지 않겠어. 우라늄이 없는데 니네들이 뭘로 핵 만들래?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우라늄 광산이 발견됩니다. 프랑스는 아싸 우리 우라늄 있음? 만들어요. 그냥 때려 박습니다. 미국이 맨하튼 프로젝트에 때려 박았던 그 기술력과 과학력과 그거만큼을 프랑스도 똑같은 짓을 다시 해요.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이전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는 간신히 만들었어요. 핵무기를. 몇 발 못 만들었어요. 뭐 미국이 한 1000발 가지고 있으면은 프랑스는 한 10발? 20발? 간신히 몇 개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프랑스는 전략을 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은 미국과 나토라고 하면은 북대서양 방위조약기구죠. 그 말씀 안 드렸네. 심지어 프랑스는 나토를 탈퇴해요. 초강수를 둡니다. 나토는 미국과 영국의 이권만을 반영하는 그런 단체이지 우리 프랑스의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너네들 핵전쟁 벌어졌을 때 우리한테 핵무기 줬니? 안 줬잖아. 우리 나토 안 해. 탈퇴해버려요. 그리고는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련하고 미국이 상호 협정을 합니다. 어떤 협정을 하냐면은 재래식 전쟁에서는 만약에 소련이 탱크를 보내면은 우리도 탱크만 보내겠다. 너네가 재래식 전투를 하면은 우리도 재래식 전투로만 대응하자. 대신에 너네가 핵무기를 한 발 쏘면은 우리도 한 발 쏜다? 너네가 2발 쏘면 우리도 2발 쏠 거야. 그 말은 뭐냐면은 소련이 핵무기를 쏘면 어디에 쏘겠습니까? 서독 아니면은 프랑스, 이 유럽이거든요. 냉전이 가장 치열했던 곳은 유럽이에요. 남한과 북한도 냉전이 있었지만은 사실 북한은 중국 라인이었고요. 소련 라인은 대부분 동독과 이쪽 동유럽 쪽이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국지전은 여기서 벌어지겠죠. 냉전이 끝나고 뭔가 전쟁이 벌어진다면 여기가 될 거고요. 핵을 던진다면은 서독에 던지고 프랑스에 던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해줘야 돼? 프랑스의 생각에는 우리 프랑스 파리가 소련한테 핵을 한 발 맞았어. 그럼 미국 너네는 모스크바에다가 핵을 한 100발 때려 박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한다는 소리는 소련이 파리에다가 핵을 한 발 쐈어? 그래요? 그럼 우리는 동독에다가 한 발 쏠게. 아니면 저기 우크라이나에다가 한 발 쏠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토 탈퇴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그냥 전 세계에 공표합니다. 우리 핵 딱 10발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의 영토에 단 1cm라도 핵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핵을 모스크바에 퍼붓겠다. 건드려만 봐. 우리 미친 개야 우리는. 우리 건드리면은 우리는 그냥 퍼붓겠다고 10발 있는 거. 그게 프랑스의 핵 전략이었고요. 먹혔어요. 먹혔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프랑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래 살짝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들 없는 곳에 살짝 불러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냥 기술 이전해 줄게. 나토 다시 들어와. 우리랑 같이 공동 그거 하자.
그래서 파리가 프랑스가 나중에 나토에 다시 들어가고요. 미국한테 몰래 이제 뒷구멍으로 이제 기술 조금씩 받아가지고 핵잠수함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술은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했었고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핵 전력을 이제 수립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인도나 인도나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몇몇 국가들의 이스라엘 이제 몇몇 국가들이 핵 개발할 때 그 기술을 상당수 프랑스에서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처음에 지을 때 프랑스한테 받았었습니다. 일부 기술을. 프랑스가 우리는 자체적으로 만든 이 핵기술을 미국이나 영국처럼 그렇게 몰래 이렇게 자기들만 꿀 빨지 않겠다. 우리는 그래도 평등 자유 박애에 대해서 우리 위대한 프랑스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맹주 역할을 하겠다. 소련과 미국으로 양분된 냉전 시대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소외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대빵 노릇하겠다라고 노선을 잡은 거죠. 그게 은근히 먹혔었고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는 미국과 소련과는 조금 다른 노선의 이제 그런 핵 전략을 가져가게 되었고, 그게 먹혔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미국이었나? 누가 했던 말이었는데, 반드시 어떻게든 핵을 만들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은 그걸 막을 수 없다. 북한도 만들었잖아요. 인도도 만들었고 이스라엘도 만들었고요. 이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겠다고 마음먹으면은 이미 1940년대 50년대에 만들었던 기술, 그 기술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다만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만드는 것 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만들 수야 있겠죠. 만들 수야 있겠지만 그랬다가는 바로 미국에서 난리를 칠 거고요.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 뿐이죠. 안 만드는 거죠. 근데 프랑스는 그 당시에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만들겠다. 우린 만들겠다. 그건 프랑스의 자존심이었죠. 대대로 유럽의 초강대국인 우리 프랑스가 고작 핵무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자존심을 팔고 머리를 숙이지는 않겠다라는 것. 위대한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들으시면서 식빵의 프랑스 지금 진행하겠습니다.